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14년 8월 23일 새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8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A씨가 밀려오는 피곤감에 잠시 쉬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곧이어 천안 나들목 부근에 있는 갓길에 정차를 하게 되는데요. 여긴 천안 휴게소 앞에 있는 비상주차대인데 말 그대로 급할 때 잠시 차를 세워둘 수 있는 공간입니다. A씨가 차에 앉아서 잠시 숨을 돌리던 사이 얼마 후 트럭 뒤편에 강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당시의 시각은 오전 3시 41분. 놀란 운전자 A씨가 당장 차에서 내려서 뒤로 다가갔죠. 예상대로 추돌 사고였습니다. 뒤편에 처참한 광경이었는데 스타렉스가 이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차의 조수석 부분이 화물차 아래로 깔려서 들어간 상태였어요. A씨는 우선 운전석으로 다가가서 상태를 확인합니다. 천만다행으로 이 뒷차 운전자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가 A씨를 보게 되자 첫 마디가 이랬는데요. 선생님, 제가 차를 받은 건가요? 이 응급 상황에 A씨는 일단 동승자가 있냐라고 묻게 되는데 여러 번의 물음에도 이상하게 원하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잠시 후 사고 현장에 견인차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견인차 기사가 동승자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자 그제야 이 스타렉스 운전자가 조수석에 아내가 타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한참 횡설수설하는 듯 했습니다. 사고로 정신이 혼미해진 것 같은데요. 곧이어 119 구조대가 출동을 했고 다리가 끼어있던 그 남편 운전자는 차량 일부를 절단한 후에 구출됩니다. 근데 진짜 구조는 지금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는 운전자의 부인이겠죠. 육안으로도 조수석이 거의 반파될 만큼 상황이 심각한데 딱 보니 안에 있는 그 아내에게 출혈이나 골절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구조대가 겨우 그녀를 차 밖으로 구출해냈죠. 안타깝게도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고 또 조수석을 젖힌 채 잠을 자고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망한 그녀는 24살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망 외에 더 가슴 아픈 건 그녀가 당시 임신 7개월의 임산부였다는 거겠죠. 뱃속의 태아 역시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운전자였던 44살의 남편 E씨는 그나마 안전벨트를 착용해서인지 부상만 입었는데 생명에 지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해보니 E씨가 내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정차된 이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라고 진술하게 되는데요. 한순간의 방심으로 졸지에 아내와 뱃속의 아이까지 잃은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되었고 별도의 부검 없이 3일 후 캄보디아 아내의 시신은 화장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제보를 받게 됩니다. 바로 E씨 보험회사 직원이었는데요. 그는 E씨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죠.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E씨가 아내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의 개수가 무려 32개. 게다가 사고로 받게 될 사망보험금이 총 95억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남편 E씨가 매달 납부해온 보험료는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물론 보험료가 많았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경찰은 사고 발생 그 상황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게 되는데 예상대로 몇 가지 의문점들이 드러납니다. 먼저 E씨가 줄곧 내가 졸음운전을 한 사고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핸들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인 걸 모른 채 졸음운전을 한 탓에 그대로 들이받았다는 거겠죠. 근데 정작 사고 장면이 담긴 CCTV는 그의 주장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달려오던 스타렉스가 갑자기 상향등을 켜더니 정차돼 있던 화물 트럭을 그대로 들이받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전문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차가 핸들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교묘히 틀면서 각도를 조작한 게 드러나요.
심지어 사고 직전에 스타렉스의 수동 변속기가 6단에서 4단으로, 그러니까 즉 인위적으로 변경이 된 사실도 드러나죠. 그리고 속도 역시 인위적으로 감속된 게 드러납니다. 자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졸음운전을 했다는 이 씨의 주장과 달리 그는 분명 추돌 직전까지 의식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또렷이 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추돌 직전에 상향등을 켜는 것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경찰은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차된 트럭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겠냐라고 추측합니다. 뭐 정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섣부르게 살인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스타렉스 운전석이 사실 한 44cm 정도만 남겨놓고 겨우 충격을 피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의적인 사고다라고 보기에는 운전자에게도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날 이 씨가 사고 당시 충격으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명확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경찰은 폐차 직전이던 사고 차량을 겨우 수소문했고요. 내부를 뒤져보다가 아내의 혈흔이 묻은 이불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걸 국가수 분석에 맡긴 결과 숨진 아내의 혈액에서 디펜히드라민이라는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됩니다. 죽은 이는 만삭의 임산부였습니다. 임산부가 수면제 성분이 든 약을 과연 먹었을까요? 알고 보니 아내는 이미 여러 번 유산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생전에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해도 절대 임신 중에는 입에 대지 않았다고 지인들이 증언을 했는데, 문제는 아내의 시신이 이미 화장된, 그러니까 없는 상황에서 이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사망 진단서를 살펴봤죠. 사인은 내부 장기 출혈로 인한 쇼크사입니다. 하지만 초음파로 복부를 봤더니 특별한 출혈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소견이 있었는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날 현장에 있었던 구급대원에 따르면 시신의 오른쪽 다리에서 이미 사후 강직이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의 산소 포화도는 0.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사망을 해도 이제 한동안은 체내에 산소가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0이라는 숫자는 시간상 쉽게 이해되지 않죠. 그리고 사후 강직이라는 것도 죽자마자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이미 이 추돌 사고가 있기 몇 시간 전에 숨겼을 가능성을 남기게 되는데, 수많은 의심스러운 정황 속에서 남편 이 씨 심리 상태에 대한 프로파일링이 진행됩니다. 그에게 여러 질문을 던지면서 반응을 보는 건데, 그 결과가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충격보다는 거액의 보험금을 받는 것에 들떠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전문가의 소견에 따르면 이 씨는 일반인에 비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는 결론도 있었죠. 그 와중에 이 씨는 아내가 숨진 후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은 채 웃으면서 만세를 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씨는 내가 어린 딸과 놀아주다가 우연히 촬영된 것이라고 해명했죠. 과연 그는 경찰의 의심대로 만삭의 아내를 고의로 사망하게 하고 보험금을 타려고 했던 걸까요?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남편 이 씨는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생활용품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대형 가게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평범한 가정에서 월 400만 원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다? 라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었죠. 이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우리 가게 손님 중에 워낙 보험 설계사가 많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입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해당 설계사들도 이 씨가 원래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다 라고 증언을 하면서 신빙성을 얻게 되죠. 그런데 그 많은 보험들 중에서 범행 연관성이 있는 의심해 볼 만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고 2달 전에 가입한 생명보험. 근데 이게 사망보험금이 무려 32억 원입니다. 월 보험료는 90만 원이었고요. 확인해보니까 이 보험은
담당 보험 설계사가 그 전에 수십 차례 권유를 했고 또 이 보험사 팀장의 영업소 대표까지 이 씨를 여러 번 찾아가서 가입시킨 사실이 드러나죠. 그렇다면 쉽게 의심을 할 수 없을 텐데요. 이 씨는 나는 사망보험금이 32만 원인지 몰랐다. 꾸준히 납부하면은 나중에 600만 원씩 연금 준다고 해서 그냥 재테크 목적으로 가입한 거다. 라고 항변합니다. 점점 헷갈리죠.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난무했던 캄보디아 만사관의 사망사건. 과연 재판에서는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2015년 6월 1심에서 이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의심스럽긴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죠. 그럼 수면 유도죄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사고 당시 남편의 혈액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이 강제로 아내에게 이걸 어떤 살인의 목적으로 먹였다라고만 설명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검찰은 이 씨가 화장을 너무 빨리 해버려서 증거 파악이 불가능했다. 다시 간접 증거를 모아서 검토를 해야 된다 라면서 항소하게 된 거죠. 2016년 1월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의 결과가 나와요. 사고 당시를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이 씨가 사고 직전에 차량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조작을 했다라는 거에 이 부분이 인정됐던 겁니다. 게다가 수입에 비해서 너무도 과도한 보험금, 아내의 화장을 서두른 점, 게다가 사망한 태아를 포함해서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임신 중절을 요구했다라는 점이 밝혀졌고요. 결정적으로 사고 발생 다음날 그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핸드폰으로 어제 고속도로 사고를 수차례 검색한 것도 간접적인 고의 살인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그렇게 이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요. 하지만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는 아무리 월 400이라도 내가 그걸 낼 만한 능력이 있지 않았냐. 그리고 이 사고는 나도 죽을 뻔한 치명타를 입을 만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최종 판결을 앞두고 2017년 5월 3심이 열렸죠. 이때 대법원이 한 번 더 판결을 뒤집습니다. 사건을 파기환송시키게 되죠. 재판부는 이 CCTV 판독만으로 이 씨가 고의적으로 핸들을 정말 꺾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검찰이 제시한 이 시뮬레이션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교묘하게 이걸 계획한 살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뭔가 수법이 즉흥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던 거죠. 실제로 그 노트북과 휴대폰 이런 걸 다 압수수색을 했지만 이전에 범행을 계획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사실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비하인드가 있는데 일각에서 주장을 하기로는 이 사건이 파기환송된 이유가 전관예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전관예우는 판사나 검사로 일하다가 이제 나가서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고 개업한 사람이 맡은 소송에 대해서는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는 그들만의 특혜를 말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뿌리 뽑아야 할 부패 중 하나로 꼽히죠. 이 사건에서 이 씨가 고용한 변호사는 전직 대법관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아내는 한국인도 아닌 캄보디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힘이 부족했겠죠. 2020년 8월 2차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이 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시사죄 명목으로 금고 2년을 선고받습니다. 여기서 금고형이라는 건 교도소에 수감은 되지만 노역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뜻하죠. 그리고 살인과 보험구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나왔습니다. 2021년 3월이죠. 재상고심이 열렸고 판결은 확정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법부의 판결에 의문을 품고 비난하는 여론도 일었지만 사실상 이젠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결정이 났으니까요. 이 찝찝한 사건, 하지만 그나마 이 사건을 계기로 변화된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사망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보험사는
가입자가 어떤 다른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이 이력을 더 면밀히 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보험사 간에 가입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상한 가입이나 중복 가입을 막을 수 있게 됐죠. 이건 앞으로 생길 보험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남편 이 씨는 지난 2016년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 그걸 왜 안 주냐 라면서 민사소송을 낸 상태인데요. 그가 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여태까지 이제 받지 못한 사망보험금 플러스 날짜가 지연되면서 붙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총 보험금이 100억 원이 넘는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형사소송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이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결론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추정들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현재 이 재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신이 너무도 일찍이 화장당하면서 직접적인 증거 없이 간접적인 정황으로만 사망의 진실을 밝혀야 했던 이 어려운 사건. 이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거라면 또는 그가 미리 아내를 살해했던 거라면 그는 아내와 뱃속에 있는 자식까지 희생시키면서 보험금을 타고 싶었던 걸까요? 항상 재판 결과가 사건의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